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소셜 다이닝 집밥의 박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오시기 전에 식사하셨나요? 한번 손 좀 들어볼까요? 어우, 다들 식사 다 챙기고 다니시는군요. 이런 제 스크립트랑 많이 다른데요. 네, 저는 사실 오늘 약간 긴장이 돼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이 웹툰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웹툰을 보시면 아침에 눈을 뜨면 다들 이제 따뜻한 밥상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출근 시간이 너무 늦었거나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식사를 거르게 되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을 포기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너무 흔해서 정말 쉽게 잊혀지고 하는 우리의 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 영화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마지막에 범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딱 잡고 말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그래서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은 먹고 다니니? 밥 먹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바로 인사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꽤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밥은 먹었어요가 인사인 나라는 없습니다. 네. 여기 외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데 보통 처음 만났을 때 Hi, how are you? 라고 하지 Hi, did you eat?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왜 한국에서는 유독 이렇게 먹는 거에 집착을 할까?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전쟁이 좀 너무 많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굶어 죽는 분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밥은 드셨냐라고 물어보는 게 인사처럼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2014년도 무려. 그러면은 정말 우리 정말 잘 먹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우리 현대인의 식사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네. 네, 저의 식사 모습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식사 모습일 것도 같습니다. 굉장히 바빠요. 우리는 바쁘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노트북 앞에서 꾸역꾸역 처먹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먹습니다. 과연 우리 조상님들이 보신다면 개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니 뭐니 하면서 더 안 먹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보통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었다라는 단어보다는 끼니를 때웠다. 끼니를 마치 해야 되는 일을 했다. 뭐 이런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네. 또한 또 다른 식사 모습입니다. 회사의 점심시간 모습인데요. 12시부터 1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우르르 나가서 30분 동안 과장님 혹은 부장님이 오늘은 짜장면이야. 이러면 짜장면 이렇게 먹고 오늘은 볶음밥을 먹자. 그러면 볶음밥을 먹고 이러면서 정말 이제 눈치 보면서 짧은 시간 동안 밥을 먹습니다. 사실은 저 우측 하단에 보이는 굉장히 슬퍼 보이는 이 여성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직장 생활을 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정말 좋은 밥을 먹었고 정말 훌륭하신 부장님과 과장님과 식사를 했지만 왠지 모르게 왜일까요? 만성 위염과 장염에 시달렸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중얼거렸습니다. 집밥 먹고 싶다. 집밥 먹고 싶다. 근데 막상 집에 가서 엄마랑 집밥을 먹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엄마가 너 요즘 돈을 좀 버니? 너 남자친구는 있니?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이러면서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굉장히 마음이 고프고 헛헛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제가 찾던 집밥이 뭘까? 집밥은 과연 그냥 집에서 먹는 밥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회 현상을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먹방입니다. 혹시 먹방 보시는 분 계십니까? 잠깐 손을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으시고 한 분 계시고 먹방을 아신다 들어는 봤다
예, 좀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먹방은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인터넷 방송국에서 이제 특정 시간대에 이제 인터넷 자키가 나와서 밥을 먹습니다. 2시간 혹은 3시간 동안 피자랑 막 엄청 많이 시켜서 밥을 먹는데요. 그때 많은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이 먹방을 보면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요. 네. 모르셨어요? 네,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하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죠. 이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건 굉장히 매운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찰지게 잘 드시고 계시죠? 이분이 범프리카라고 굉장히 이 아프리카 TV에서 먹방계의 황태자라고 불리우시는 분입니다. 이분 굉장히 많은 분이 웃으셨지만 이분의 이 영상의 조회수는 10만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이 먹방 TV 같은 경우는 현재 동시 접속자입니다. 실시간으로 10,000명 이상이 들어와서 이분이 밥 먹는 거를 지켜보면서 같이 밥을 먹고요. 그리고 하루에 놀라지 마시죠. 하루에 15만 명이 이 먹방을 보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런 방송이 400개에서 500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기이한 이 현상에 대해서 CNN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CNN이 보도하면서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서 심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대리 만족을 얻고자 이 먹방을 보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다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식구가 없어서 먹방을 보는 게 아닌가. 이 식구의 어원을 보면 먹을 식의 입구자입니다. 같이 먹는 사람이라는 소리죠.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끼니를 간신히 때우고 있는데 뭐 식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구가 없으니까 먹방을 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식구가 없어진 그 빈 자리를 먹방이 채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현상이 이제 집밥은 보약이다. 요즘 식사를 합시다. 맨발의 친구들에서 집밥 프로젝트, 집밥의 여왕, 굉장히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집밥들은 굉장히 이제 아름답습니다. 유기농의 그런 재료를 사용하고 MSG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깔끔한 오첩 반상을 이렇게 먹으면서 집밥이 보약이에요 라고 외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깔끔한 음식을 먹으면 솔직히 저는 약간 부대끼고 약간 부담스럽고 너무 이렇게 송구스러워서 먹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집밥은 물론 그런 유기농 음식 너무너무 좋죠. 근데 비록 밥에 양푼에다가 또 라면을 또 먹고 김치랑 이렇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사진처럼 이렇게 먹는다 하더라도 같이 먹는 사람들이 막 즐겁게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제가 찾던 집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먹방도 그렇고 집밥도 그렇고 결국은 봤더니 먹방은 식구가 없어서 같이 먹는 사람들이 없어서 먹방이 생긴 게 아닌가. 집밥은 그런 같이 함께하는 둘러앉는 밥상의 의미를 좀 살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유행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이 두 개 모두에는 그런 사람과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이 단어들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에 다 사람이 껴있습니다. 자, 밥 먹었니? 식사하셨어요? 처음 사람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 만나서 약속 잡을 때 뭐라 그래요? 밥 한번 먹자 이러잖아요. 물론 나중에 안 먹지만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리고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 거 식구라고 하고 또 이제 회사 동료들을 한솥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동료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회식을 가죠. 과연 근데 친해질까요? 어쨌든 회식을 가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돌상을 차려주잖아요. 그리고 생일이 되면 아까 생일 노래도 불렀는데 생일상을 차려주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도 제사상을 차려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밥이 빠지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봤더니 다 사람이랑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밥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였다라는 굉장히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밥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먹는 끼니도 있지만 함께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빠르고 빨리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도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아니면 밥을 먹어도 대충 끼니만 이렇게 채우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심리적인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계속 배가 고픈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계속 집밥이 고팠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발견한 현대판 집밥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 영화 카모메 식당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 네, 알아서 손을 들어주시는, 감사합니다. 네, 많이 그래도 좀 계시는데요. 요즘 뭐 영화 카모메 식당이라든가 뭐 심야 식당이라든가 고독한 미식가라든가 굉장히 이런 류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은 장면 보면은 이렇습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종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나이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때 사람들은 둘러앉아서 그냥 서로 묵묵히 배려해 주면서 밥을 먹어요. 이렇게 손짓 발짓 써가면서 이렇게 배려해 주려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밥을 먹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저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찾던 집밥의 모습이었구나.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엄마가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고 소통을 해주고, 이게 내가 필요했던, 내가 찾던 집밥의 모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집밥이라는 이름의 회사까지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밥 모임을 만들고 있는 회사를 결국 차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저는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작년인가요? 네, 재작년인가? 네, 손학규 지사님의 저녁이 있는 삶이 굉장히 유명한 슬로건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셨던 부분은, 힘든 하루를 끝내고 이렇게 테드도 가고 여기 다니고 이렇게 힘든 하루를 끝내고 저녁 한 끼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걸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은 곧 그러니까 집밥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이 나온 김에 밥을 한번 먹는다고, 말 나온 김에 밥 한번 먹자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만큼은 주말이지 않습니까? 같이 밥 한번 먹고 정말 저녁이 있는 삶을 꼭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 옆에 있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